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이번 주 AI 업계에서는 2025년 11월 두 번째 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부 주간 뉴스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 AI 업계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건 바로 돈입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골드러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자금이 AI 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1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3조 원입니다. 이게 소프트뱅크가 단 석 달 만에 벌어들인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오픈 AI에 대한 아주 과감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전략, 정말 명확하고 대담했습니다.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막 치솟는 걸 보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린 거죠. 그동안 정말 쏠쏠한 수익을 안겨줬던 엔비디아 지분 있잖아요. 이걸 58억 달러에 싹 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그대로 오픈 AI에 더블 다운한 겁니다. 그야말로 올인 전략이었던 셈인데 연말까지 총 투자액이 무려 347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하네요. 소프트뱅크도 대단한데 메타는요, 이 판을 훨씬 더 키웠습니다. 자그마치 6천억 달러입니다. 6천억 달러. 앞으로 3년 동안 AI 집중해서 미국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금액인데 와, 정말 천문학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마크 저커버그 CEO가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공격적으로 미리 역량을 확보하는 게 올바른 전략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앞으로 AI 수요가 폭발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 인프라를 선점하겠다. 뭐 이런 강력한 선언으로 들립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들, 수천억 달러가 대체 다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AI의 심장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물리적인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죠. 지금 이 분야는 그야말로 인프라 전쟁이 한창입니다. 특히 메타의 행보가 정말 무섭습니다. 루이지애나 데이터 센터에 27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마쳤고요. 텍사스에는 15억 달러를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전 세계 29번째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투자 규모가 눈에 띄게 더 커질 것이라고 예고까지 했어요. 완전 속도전이죠. 이렇게 막대한 민간 자본으로 밀어붙이는 메타와는 좀 다른 길을 가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인데요. 이쪽은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미국 연방정부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오픈 AI가 정부에 뭘 요구하고 있냐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칩스법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을 데이터 센터랑 서버까지 넓혀서 비용 좀 줄여달라는 거고요. 둘째, 건물 지을 때 허가 절차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거 좀 빨리 처리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구리나 알루미늄처럼 꼭 필요한 원자재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달라는 거죠. 들어보면 전부 다 AI 인프라를 더 빨리 짓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요청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눈부신 성장, 엄청난 투자, 이 숨가쁜 속도전을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AI 골드러시의 이면, 그러니까 사기 문제부터 아주 비극적인 소송까지 그 어두운 면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사기죠. AI가 범죄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워런 버핏 같은 엄청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에 투자하세요 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AI가 악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혹시 딥페이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AI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에 진짜처럼 합성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진짜 같으니까 이걸로 금융사기를 치거나 가짜뉴스를 만들면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속도전 있잖아요. 이게 더 심각한 비극을 낳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오픈 AI를 상대로 한 소송에 적힌 문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비극은 단순한 오류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오픈 AI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선택이 낳은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 아,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번에 GPT-4o 모델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단 7가족이 추가로 소송을 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4건은 사용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이 있고
세 건은 AI가 위험한 망상을 부추겨서 사용자가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된 사례라고 합니다. 소송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오픈 AI가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쟁 모델을 이기려고 일부러 안전성 테스트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심지어 모델이 사용자의 나쁜 의도에 지나치게 잘 반응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출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100만 명 이상! 이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오픈 AI가 직접 공개한 수치예요. 매주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챗GPT와 극단적 선택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이 얼마나 큰지 짐작조차 하기 힘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거대한 AI 산업을 움직이는 힘, 그 데이터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식에 대해 과연 정당한 대가를 내고 있을까요? 최근 위키피디아의 요구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AI가 자동차 엔진이라면 그 엔진을 돌리는 연료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데이터죠. 그리고 그 연료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주유소 중 하나가 바로 위키피디아 같은 공공지식의 보고입니다. 문제는 AI 기업들이 이 연료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스크래핑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건 그냥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싹 긁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위키피디아 서버에도 엄청난 부담이 가고 무엇보다 이 지식을 만든 수많은 기여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출처 표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가 호소하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공짜로 긁어가지 말고 정식으로 돈을 내는 유료 API를 써달라고요. 정당한 대가를 내고 서로 같이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거죠.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AI 봇들이 데이터를 긁어가는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같은 진짜 사람들이 위키피디아를 방문하는 횟수는 작년보다 8%나 줄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AI는 인간의 지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데 그 지식의 원천인 인간들의 공간은 오히려 위협받고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 말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뉴스들은 하나의 큰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초지능을 향해서 이렇게 모두가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냥 돈만 잘 버는 수익성 높은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책임감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까지 1부 주간 뉴스였습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주간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 소개가 이어집니다. 베타 AI 뉴스레터 베타 AI 뉴스레터 Your favorite AI 뉴스레터 매주 수요일로 그 시엔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흥미로운 AI 분야의 최신 동향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알기 쉽게 파헤쳐 볼 건데요. 아주 흥미로운 최신 연구 논문 3편이랑 또 개발자분들께 새로운 영감을 줄 만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2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AI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난제 중 하나인데요. 바로 AI 에이전트들이 왜 이렇게 팀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똑똑한 AI 에이전트들이 막상 함께 일할 때 왜 자꾸 삐걱거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죠. 마치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한 팀에 모아놨더니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왜 혼자서는 정말 뛰어난 AI 모델들이 함께 일할 때는 시너지를 내기는커녕 성능이 뚝 떨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연구진이 자체 벤치마크를 만들어서 실험해 보니까 정말 명확한 협업 격차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수행 능력이랑 팀워크 능력은 완전히 별개였던 거죠. 심지어 어떤 조합에서는 협업이 그냥 완전히 붕괴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릴레이 인퍼런스라는 방식인데요. 이거 쉽게 말하면 팀에서 가장 능력 있는 에이전트가 먼저 작업을 시작하고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일종의 계주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협업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죠?
자, 그럼 AI의 협업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AI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나보시죠. 두 번째 논문, 바로 Thinking with Video입니다. 이 연구의 질문은 이거예요. AI가 단순히 글이나 사진만 보고 판단하는 걸 넘어서 마치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듯이 영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잠재력은 이 숫자 하나로 바로 증명이 됩니다. 보세요. 75.53%. 영상을 생성하며 추론하는 소라2라는 모델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묻는 MMMU 벤치마크에서 무려 이 정도의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일부 최첨단 비전 언어 모델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대단하죠? AI의 생각하는 방식에 이어서 이번엔 AI의 기억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논문은 할루멤인데요. AI 기억의 고질적인 문제죠.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AI가 종종 없는 말을 지어내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은 이제 우리에게 꽤 익숙하죠. 근데 이 논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잘못된 기억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추적해서 문제의 진짜 근원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오류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서 할루멤 벤치마크는 기억 시스템을 이렇게 세 가지 뚜렷한 작동 단계로 나눠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환각은 바로 이 기억 추출과 기억 업데이트 단계에서 생성되고 또 쌓여서 결국 최종 답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할루멤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전체 내용은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흥미로운 연구들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실제 개발에 영감을 줄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만나볼 시간이죠. 자, 이제 이론에서 실제 구현으로 넘어가서 주목할 만한 AI 오픈소스 프로젝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학습과 상호작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첫 번째는 디퓨전 랭귀지 모델즈인데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미지 생성에 주로 쓰이던 디퓨전 기술을 언어 모델 학습에 적용해서 기존 방식에 아주 과감한 도전장을 내민 흥미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교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어토리그레시브 모델은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디퓨전 모델은 흐릿한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점차 선명한 문장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한된 데이터로 계속 반복 학습을 시켰더니 이 새로운 디퓨전 방식이 기존 모델의 성능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젠구지는 이런 장점이 디퓨전 모델의 독특한 구조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장의 어떤 순서로든 학습할 수 있고 또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주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내재된 무작위성 덕분에 적은 데이터로도 훨씬 풍부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프로젝트는 Vsinker입니다. 이건 AI가 이미지를 이해하는 방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프로젝트인데요. 단순히 이미지를 보는 걸 넘어서 이미지와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추론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Vsinker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AI가 이미지를 그냥 참고자료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이미지 속의 사물을 클릭하거나 확대해보면서 정보를 얻는 것처럼 AI가 직접 이미지와 상호작용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첫째는 데이터 플라이휠이라는 건데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더 좋고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둘째는 점진적 커리큘럼인데 마치 AI를 위한 학교처럼 쉬운 과제부터 어려운 과제까지 단계별로 가르쳐서 상호작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죠. Vsinker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데모 링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뉴스레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AI가 더 똑똑하게 협업하고 영상으로 생각하고 또 더 정확하게 기억하게 되는 기술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능력들이 합쳐질 때 과연 어떤 능력이 우리의 미래를 가장 먼저 바꾸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